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전략적 기획론 구주차 강의죠. 이번 구주차 강의에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로 제출했던 보고서를 제가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은 강의가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기법, 이른바 저번에 제가 에피스테메랑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용적인 기술,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획 역량을 가진 혹은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들이 이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한 작업을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조가 이제 보고서를 냈죠.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이랑 철도공사랑 코레일이죠. 그 다음에 관광공사를 했던데 각각의 보고서를 같이 점검하면서, 왜냐면 왜 이렇게 점검하냐면은 다른 팀이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것들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수업 말미에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했던 중간 보고서, 즉 분석이죠. 여러분들이 정한 조직에 대한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 형성이 나가는 건데 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원래 그냥 얼굴을 맞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제가 조금 간접적이죠. 이 간접적인데 그런 어떤 제한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인체국제공항공사 중간보고서 이제 분석이죠. 참가자는 보니까 정현씨, 노준씨, 지호씨, 민주씨인데 저는 A뿔을 줬습니다. 이 팀은 A뿔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분석 툴을 충분히 잘 활용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굉장히 분석이 저는 탄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할 때 가장 부딪히는 난점이 뭐냐면은 정보의 제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게 힘든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인체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알리오의 그 정보 시스템이 정보를 모두 경영평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뿔을 드렸는데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제가 요청한 거는 선정 배경과 조직의 일반 현황,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해서 스와스까지 하라는 거였는데, 일단 선정 배경은 최근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국공이죠. 인국공이 학생들의 굉장히 선호가 높고 최근에 이제 사장 사임 이런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선택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납득했습니다. 조직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거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간략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현황을 보는 이유는 그냥 그 조직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조직과 인원과 예산의 일반 현황을 보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략하지만 제가 넘어갔고,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먼저 패스트 분석을 했더라고요. 패스트 분석을 했는데 정치적인 환경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다음에 구본한 사장의 해임,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먼저 지목하셨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되고 위험이 되는지 각각 하셨고, 경제적인 환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공항 경제권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환경으로 분석하셨고, 사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인식 변화, 이건 위험 요소를 본 거죠. 코로나19에 따라서. 그다음에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CRS,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인 환경으로 보셨더라고요. 기술적인 요소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 그 다음에 한국형 도시공항 교통 업무 협약 체결 이런 것들 기술적인 요소를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쭉 자세히 상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분석이 구체적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팀 같은 경우, 인국공 팀 같은 경우는 먼저 요약을 먼저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상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요약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수를 했는데, 이런 이런 게 두 가지씩이죠.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상수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걸 상수를 하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괄식이죠. 결론을 이제 끝에 넣는 건데, 저는 사실은 두 갈식이 더 선호된다고 봅니다. 두 갈식. 왜냐면은, 이런 문서는 학술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CEO라든지 조직원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고서가 두꺼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두꺼운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일단 핵심이 뭔지 먼저 파악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결론을 앞에 제시하시는 방법이 저는 더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팀은 먼저 패스트 분석의 요약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영리한 구성 전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환경과 과학환경 분석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학환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셨는데, 이해관계자를 고객과 정부 및 유관기관, 임직원, 사업파트너,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항의 이해관계자로 분류했죠.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로 임직원, 사업파트너들을 내부 관계자로 봤고, 외부 이해관계자로 고객, 그 다음에 정부, 사업파트너, 사회 이렇게 봤는데,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보통은 조직 내부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한 것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외부 이해관계들의 고객의 기대가 뭐고, 이 기대가 무엇인지, 고객의 기대가 뭐고,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를 제안한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 팀에서는 먼저 외부 환경 분석으로 패스트 분석을 하고,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내부 역량 분석으로는 먼저 7S 분석을 했습니다. 7S 분석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 관점에서 조직 내부의 어떤 문화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을 분석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부분을 상수를 했죠. 상수하고 상수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7S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원래 현장의 컨설팅 팀 혹은 현장에서의 기획팀이 할 때는 설문 분석을 주로 합니다. 설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설문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어떤 문건들을 정리한 건데, 저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팀에서는 내부 역량 분석으로 as is to be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요건, 그러니까 5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봤던데, 고객 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 그 다음에 임직원 만족도, 협력적 신뢰관계 구축,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갖고 현재 기준과 현재 수준과 미래에 대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 창출 부분이, 그 다음에 협력적 신뢰관계가, 그 다음에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3개를 앞으로의 내부 역량팀에서 개선될 부분을 본 거죠. 이것도 역시 먼저 요약을 먼저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역량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를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죠. 현재 역량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도는 어떻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고, 임직원 만족도는 어떻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적 신뢰감이 어떤지, 그리고 그 각각의 5가지 요소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결론을 먼저 제시해서 사람들 하여금
핵심 주제를 먼저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저는 영리한 서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수학 분석을 하셨죠. 강점은, 즉 인국공의 강점은 안정적인 자본력, 임직원 역량 강화, 임직원 삶의 보장은 강점을 본 거죠. 약점은 최근에 구본한 사장의 해임 문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인국공 사태 때문이죠. 인국공 정규직 사태, 공항 내 면세점 유찰 문제, 이런 것들을 위기 상황으로 약점으로 봤고, 기회 요소는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 K방역 수출 가능성, 그 다음에 공항 경제권 조성, 이런 것들을 지금의 기회 요소로 봤던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는 코로나 종식의 불투명성,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구직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 최근에 인국공 사태 이후로 사이버 공격의 위협, 이런 것도 위험 요소를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인천국제공항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분석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기회 요소, 이런 약점 요소와 관련해서 전략적 과제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이런 것도 어떻게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위기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련돼서 전략적 방향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적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탄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더 나아가서 이른바 어드밴스된, 그러니까 스왑 분석을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지 않고 그것들, 그러니까 내적 요인에서 그 어드밴스된 걸 한 거죠. 그래서 중요도와 내적 요소에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해서 이걸 곱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 팀에 따르면은 상위 요 세 가지, 즉 구본한 사장의 해임, 그 다음에 인국공 정규직 사태, 공항 내 면세점 유찰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해결해야 될 전략 과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드밴스된 스왑 분석을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고요. 역시 외부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른바 가중치를 매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외부 환경 측면에 중요한 거죠. 코로나 종식의 불투명성,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 K방역 수출 가능성, 이런 것들은 기회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굉장히 당면한 과제가 되는 거죠. 이 방향에서 전략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서 상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말했다시피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했던 어떤 근거 자료를 굉장히 잘 제시했고 RUO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팀에 대해서 A뿔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굉장히 잘했다고 먼저 칭찬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제 이 잘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전략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략을 형성해 나가는 이제 단계에 진입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 인국공 팀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한번 제가 공유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 두 번째 팀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분석하셨어요. 코레일 분석하셨고 우진씨, 주열씨, 규열씨, 남주씨가 하셨는데 저는 A0를 줬습니다. A0를 준 이유는 물론 훌륭했습니다. 이 분석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봤는데 일부 분석에서 다소 피상적인 분석을 했다고 전 봤습니다. 피상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노력의 부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아까 인천국제공항의 분석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전 미진하다고 봤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목차 제시하셨고, 그리고 조직 선정 배경 같은 경우를 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철도공항 코레일이 이제 약간 위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점점 어떤 영업이익 혹은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조직 선정 배경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조직을 운영할수록 점점 부채가 쌓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뭔가 새로운
극복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의미니까 뭐 선정적인 건 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적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실제로 보니까 적자가 점점 영업이익이 점점 2017년도 이후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누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직 일반 현황은 뭐 연여, 그 다음에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불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술을 더 해줬으면 좋은데 아예 뭐 표만 달랑 제시해가지고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외부 환경 분석을 한번 보시죠. 역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분석하셨는데 제가 인상은 좀 너무 심플하고 환경 분석을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환경 분석을 한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너무 심플한 것에서 좀 제가 조금 약간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인 요소와 경제, 사회, 기술적인 모습을 했었고 그것이 기여가 될 것인지 위협이 될 것인지 했는데 약간 개선책을 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국공처럼 요거를 먼저 요약을 먼저 제시하고 상수를 뒤에 붙였다면 더 효율적인 보고서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거 하는 거는 독자들이 봤을 때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석이 약간 너무 소략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감점 요인으로 봤습니다. 과학 분석은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셨고 역시 공기업이니까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국토부 그 다음에 임직원 이런 것들 내부 관계자를 보셨는데 대한민국 정부랑 국토교통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왜 내부 관계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임직원들은 내부 이해관계자인지를 알겠는데 이런 쪽은 외부 관계자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뭐 일반 시민, 그 다음에 경쟁하는 민영화 기업, 뭐 SRT 이런 거겠죠. 자회사 출자회사 이런 걸 봤습니다. 요 두 부분이 내부로 봤는지 이 근거를 보자고 했는데 근거는 명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분석했는데 그들의 어떤 요구들을 정리한 건 좋았는데 너무 소략하고 그리고 인공사태는 이제 요들의 중요도도 이제 가중치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가중치가 부재하지 않았냐. 그래서 가중치까지 포함했었으면 더 좋은 분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이죠. 여기서는 as to be 분석을 했는데 역시 인국공처럼 먼저 결론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이 나중에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 요소 본 것 같아요. 아니다, 6가지. 수입 확충, 조직 개편, 재정 관리 능력, 노사 관계, 기술 개발, 국민 참여 소통을 봤는데 현재 수준과 이제 미래 수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사실은 요거죠. 사실은 요건데 요거를 먼저 앞으로 보내서 먼저 요약을 서머리를 제시하고 뒤에 상수를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걸 보면 되는데 결국은 이 팀 코리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미진한 거는 수입을 확충하는 것과 재정 관리 능력을 하는 것과 노사 관계를 하는 것과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평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분석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수입 확충과 재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과제로 도출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술 개발 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굉장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노조가 3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노사관계 문제도 굉장히 노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테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역시 전략 과제가 도출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분석은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비교했듯이 내부 역량 분석을 그냥 as to be 분석으로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인국공에서는 이제 7S 분석과 as to be 분석 2가지를 했는데 여기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인구공과 비교했을 때 감점 요인이었다는 거죠. 수학 분석을 하는데 수학 분석은 아까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드밴스된 수학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봐서 역시 이제 아까 요것과 비교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치한 거죠. 이거를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인구공과 비교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A0 정도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은 강점은 많은 철도 역사수에 따른 높은 접근성, KTX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높은 수송력과 운행 능력.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 기업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넓은 교통망과 자원 이런 것들은 강점이 되겠죠. 약점은 아까 했듯이 계속되는 부채, 노조 측과의 대립, 노조가 세계 노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분식 해결해서 걸렸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기업 신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 이런 거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회 요소는 4차 혁명에 따른 신기술, 그러니까 투자 확대가 될 수 있고 기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회 요소가 되겠죠. 정부가 밀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고급자 교섭력 이런 것들은 좋은 기회 요소가 되는 거고 시장 점유율 이거는 이제 내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위험 요소는 고객 감소, 노령화 문제 이거는 점점 뭐랄까 고객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SRT 도입과 저가 항공으로 인한 경쟁 체제, 즉 독점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서비스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역시 이 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략 과제를 도출해야 되는 거겠죠. 전략 과제를.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레퍼런스를 봤더니 레퍼런스를 제시하지 않았더라고요. 뭘 보고 어떤 자료를 갖고 이런 분석을 했는지가 없어서 감점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에 대해서는 A0를 줬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상대적인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즉 기말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팀, 즉 코레일의 분석 보고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의 분석은 한국관광공사 분석을 했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팀에 대해서는 B 플러스를 줬습니다. 큰 이유는 분석이 일단 불충분하고요. 분석이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한 내용과 수학 간의 연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분석을 하고 이 결과로서 수학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담아내야 되는데 분석과 수학이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B뿔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수 씨, 아름 씨, 덕준 씨, 혜원 씨인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분석이 미진하지만 이걸 보강해서 전략을 더 현실적이고 더 치밀하게 짜신다면은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라. 그리고 역시 잘하셨는데 상대적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요. 한번 보시죠. 차근차근. 역시 목차를 제시하셨고 선정 배경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선정 배경은 최근에 이 동영상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동영상이 요새 화제이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고 발랄하다. 공무원들도 이런 걸 공무원은 아니죠. 이제 공기업도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화제가 돼서 관심이 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연역을 제시하셨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셨죠. 근데 비전과 목표 같은 건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시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전략을 형성할 때 다시 한번 쓰셔야 될 거니까. 그리고 전략 목표까지 다 보셨고 연역을 제시하셨고 인력, 조직 제시하셨고 예산을 하셨는데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표를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하게 하셨는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크다 작다라는 등, 부채가 늘어났다는 등, 수익을 어떻게 했다는 등, 요새 돈을 번다는 등, 손해를 본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달랑 갖다 붙여셔가지고,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역시 패스트 분석을 하셨는데 이 팀은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주로 많이 지면을 할애하셨더라고요.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분석 내용이 중요한데 뭐는 뭐다 이런 식의 설명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패스트 분석 표를 제시하셨죠. 정치적 환경으로는 국경 통제의 강화, 이거 국제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정부와의 관계, 역시 공기업이니까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 정책, 문체부의 정책이겠죠. 문체부의 어떤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단순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국경 통제 이런 것만 하셔가지고 조금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고요. 경제적인 이유는 뭐 최근에 어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보셨고, 사회적인 것으로서는 온라인 이런 거, 케이팝, 스낵컬처 이런 거 보셨고, 기술적인 거는 역시 스마트폰 대중화 이런 걸 보셨는데, 어쨌든 좀 이따 넘어갑시다.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왜 기술적인 요인이 되는지는, 기술적인 환경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납득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에 내부 환경, 그러니까 환경 분석 쪽에서 뭘 보셨냐면은 이해관계자 분석을 보셨는데, 여기다 알겠지만은, 내부 환경,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하나씩만 짚어냈어요. 짚어냈고, 이해관계자가 사실은 훨씬 많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씩만 짚어냈어요. 그리고 내부 고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임직원들, 내부 직원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외부 고객도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좀 많다고 보는데 그냥 관광객으로 달랑하셔서 역시 너무 약간 무성의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약간 감점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련 규제기관, 금융기관 등등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 이런 문제. 내부 역량 분석에서는 이제 불이호 분석을 하셨는데 불이호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은, 불이호 분석 하셨죠. 불이호 분석 하셨고, 근데 뭘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불이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이호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내적인 역량이 있을 때, 내적 역량을 어떤 갖추고 있을 때, 그 내적 역량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내적 역량이 정말 핵심 역량이냐, 그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냐를 V, valuable 하냐, R은 뭐 있죠? 희귀하냐, 그 다음에 inimitable, 즉 모방 불가능하냐, 그리고 조직에 내재화되어 있냐,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분석 틀인데, 그러니까 어떤 핵심 가치라고 제안하는 것들을 네 가지 기준을 분석하는 데 쓰는 툴이 불이호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이호 분석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에 대해서 불이호 분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부 역량, 뭘 핵심 가치로 꼽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핵심 가치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것을 불이호 분석을 통해서 핵심 가치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제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화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쭉 하셨고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제시하신 거죠. 내부 역량은 했는데 이렇게 좀 하셨는데 역시 좀 전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와 비교했을 때 어드밴스드된 조금 더 나아가서 각각의 요인들의 어떤 가중치까지 부여해야지 전략을 짜기 좋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단순히 제시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에서의 외부 환경 분석과 지금까지 내부 역량 분석을 종합한 것,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정리한 게 수학 분석인데 그 분석 내용과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불일치했었어요. 그래서 감점 요인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B뿔로 점수를 가장 상대적으로 좀 낮게 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 분석이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전략을 만드는 거죠. 전략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분석이 치밀해야지 사실 전략도 잘 나오는 겁니다. 분석이 허술하면 역시 전략도 부실한 건데, C팀 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분석을 제가 볼 때 좀 미진해요. 전략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죠. 분석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 전략을 짜는 건 이제 기말 때 하는 건데, 만들 때 꼭 요게 끝났으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분석을 안 하고 전략만 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순환 과정이니까, 이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계속 분석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재분석하시고 다시 전략을 짜시고 이러면은 전략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역전을 해보시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세 개 팀의 중간 보고서, 정확히 분석 보고서죠. 그것들을 평가했고 저희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거는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이른바 전략, 우리가 이제 분석 단계를 마쳤으니까, 분석 단계를 피니시 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전략 형성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수업은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설명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비전하우스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비전하우스를 만드는데, 비전하우스는 각각이 이런 모양으로 보통 모양을 내는데, 각각은 위임사항과 각각의 임무, 이런 데 비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략 목적, 우리가 골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그 골에 따라서 오브젝티브가 들어오고, 실행과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미션과 비전은 거의 다 픽스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다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팀별로 지금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미션까지는 건들기 힘들지만은 비전은 새로 여러분들이 재구성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여태까지 이제 스왓 분석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왓을 통해서, 스왓은 여태까지 분석의 종합판인 거죠. 그럼 이 스왓을 보면은 각각의 그 기업에 당면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왓을 바탕으로 전략 목표, 골이라고 합시다. 골을 정하는 거죠. 그 골을 여기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통은 전략 목표를 3개 내지 4개로 만듭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략 목표에 따라서, 골에 따라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오브젝티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티브별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은 이게 달성되고, 이게 달성되면 이게 달성되고, 결국은 이게 달성되면 비전이 달성돼서, 이 달성되면 결국은 미션 달성돼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것들을 채우는 작업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을 얘기하는 임무, 비전, 전략 목표, 이거 골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쓰임 용어가 달라가지고 용어들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편합니다. 이 전략 목표가 골이라는 겁니다. 성과 목표가 오브젝티브입니다. 그리고 관리 과제가 액션 플랜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라든지 조직에서는 이것들이 달성됐는지, 즉 액션 플랜 차원에서 이 액션 플랜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그게 성과 지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번 수업에는 성과 지표까지는 만들지 않고 이 액션 플랜까지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때는 오늘 검토했던 분석 보고서, 그걸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까지는 우리 같이 검토해보면서 전략 형성 보고서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붙인 게 바로 전략기획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분석 보고서를 평가해보고 앞으로 남은 기말까지는 무엇을 할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전략 형성을 하는 어떤 절차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업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